자, 2월 26일 월요일 2월 마지막 주 들어왔어요. 뭔가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5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5선을 크게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살짝 위협을 준 적은 있지만 지난 1월 26일 5선 돌파 다음에 거의 한 달 만에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아랫꼬리는 달렸어요.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다는 말은 내려오면은 살려는 세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이 나쁘진 않다. 지난번 지수 브리핑 때도 코스피 5선 지지대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매매를 해보고 5선 이탈하면은 보수적으로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아랫꼬리가 나온다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사모을 대기 수량이 있다. 즉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자, 주변 증시 자금 추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 주황색 부분이 고객 예탁금인데, 자, 예탁금이 지금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물론 이제 들어오면 나가고, 매수 찰실현 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예탁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찰실현이 나올 상태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계속해서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시장에 돈이 꽤 있어요, 지금. 신용장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펀드 ETF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은 꽤 있는 편이다. 자, 그래서 하락 다음에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면은 살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있으니 하락기는 중요한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 보유를 했다가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식을 또 채워가는 그런 형태가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다른 시장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 다음에 조정, 상승기에서는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락 기간에서는 조정 때 사더라도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전저점 이탈하고 하락, 또 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장기 투자는 별도로 스윙 매매자, 단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매할 시기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 올렸고 고점 올렸고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 그리고 있으니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가 있다. 추세를 보면은 아래쪽 추세가 밑쪽 추세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죠? 이번 조정이 20선에서 끝날지 60선에서 끝날지 추세 아래쪽에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갑자기 미증시가 엄청나게 미쳐가지고 미증시 좀 올라가다가 다우지수 위쪽에서 아래꼬리에 좀 살짝 달리고 나스닥은 전고점 살짝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음봉 발생하고 S&P 500 역시 전고점 돌파 음봉이 발생했는데 이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함께 조정을 받겠지만 만약에 미증시가 이것을 뛰어넘고 엄청나게 또 급등한다. 다시 바로 돌려 세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미증시 방향성을 봐야 되고 미증시가 다시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다시 5선을 회복을 한다면은 다시 매매는 해볼 수가 있으나 비중은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시세,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시세,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시세예요. 하나의 시세로 본다면 지금 꽤 나온 수준이에요. 미증시도 지금 많이 나온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미증시가 만약에 미쳐가지고 더 급등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함께 따라서 5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래도 매매는 해볼 수 있으나 비중은 줄여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RSI 70 이하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두드리고 있는 형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더 급등을 한다면 RSI 70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간다면은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로는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말은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더라도 비중은 줄여서 짧게 먹고 나오는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증시가 힘을 잃고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20, 60 추세 하단 어디서 걸리는지 좀 기다려보자. 만약 여기서 내려간다면은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매매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 20선에서 걸리든 60선에서 걸리든 아래쪽에서 걸리든 충분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충분히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충분히 닫아주고 올라가죠, 그죠? 자, 올라갈 때도 20선 위에서 조정을 짧게 끝내고 올라갈 때도 내려오다가 십자 도지를 만들어주고 다시 5선 돌파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되든 어쨌든 여기든 걸리고 다시 회복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되니 20, 60 추세 하단 비중을
가중을 점점 주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분할 매수로 사모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다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미증시가 미쳐서 올라가고 국내 증시가 우선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짧게 단기 매매로 끝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비중을 줄여 나가자. 여기 위로 더 올라가는 것은 오버슈팅 구간이다. 만약에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두 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하자. 걸리는 부분에서 회복하는 것을 보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기 때문에 점점 사모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할지.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은 미증시 위쪽에서 지금 음봉이나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 가능성이 생기고 마감이 됐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뛰어넘고 십자도지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요. 다른 나라도 보면은 니케이 위쪽 갭 상승에서 음봉 십자도지 발생을 했고요. 죽쓰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해주고 있는 중국 증시도 상승하다가 첫 번째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항생도 음봉이 발생을 했죠. 자, 미국부터 일본, 중국까지 5선 지켜주고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5선을 이탈하고 내려가는지 참고를 하면서 국내 증시 봐야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특히 뭐 좀 많이 내려와서 다우 같은 경우는 60선 그 전에 이제 매물대 이런 곳까지 좀 조정을 받아주고, 나스닥도 쭉 내려와서 바로 직전 저점에서 전 저점까지 이 사이까지 좀 내려와주고, S&P 500도 쭉 내려서 여기 저점대까지 한번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20선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너무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물론 단기간에 급등으로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증시가 전저점에서 60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추세 하반까지 좀 내려왔다가 이쁘게 이런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지수는 신도 못 맞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엔 차트를 보면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려온다면은 난 어디서 사물 것인가, 그것을 잘 정해야 되겠죠. 자, 코스닥 잠시 보면은 코스닥은 일단은 5선을 지켜주고 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내일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5선을 이탈하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코스피는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은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기술주 중심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이쪽으로도 단기 매매 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미증시 공포지수 보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 공포지수 주봉 차트이고 최근에는 여기가 탐욕, 여기가 공포 라인이에요. 자, 공포 다음에 탐욕 쪽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최근에 탐욕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에서 다시 돌려서 공포 쪽으로 갈지, 즉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할지, 또는 요 추세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돌파를 해서 탐욕의 탐욕 미친 장으로, 단기간에 미친 장으로 넘어갈지. 어쨌든 지금 위치상으로는 탐욕 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해외 증시 잘 보면서 바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내려갔을 때는 나는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하겠다, 본인만의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